그래서 수동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조장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그 퍼실리테이터, 우리말로 말한다면 촉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조장은 내가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나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전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를 활력화시켜야 돼요. 활력화시킨다는 말은 다이나믹하게 이끌어낸다 그 이야기죠.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조가 이렇게 활력이 되지 않는 조는 굉장히 삐그덕삐그덕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촉진이라는 한 단어를 쓰면은 제일 어울리는 이런 표현이 뭘까요?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윤활유예요. 네, 윤활유를 치면은 뻑뻑했던 곳이 잘 돌아가고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끄럽게 우리가 이 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촉진자로서의 이 조장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순예배를 드릴 때 순장도 사실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이 잘 안 되는 조직들을 본다면은 순장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순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려다 보면 그 손은 촉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장이나 순장이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학교의 훈련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된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양성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 활동을 우리가 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그 사람들이 자기 활력을 연소시켜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양 격언에 나는 이 격언을 참 좋아합니다.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가기는 쉽다. 그러나 말이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격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시냇가에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끌고 간다고 해서 억지로 말이 물을 먹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을 먹도록 하는 게 기술이고 능력이고 그게 촉진이죠. 안 그렇습니까? 기꺼이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뭔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께 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학교가 지속하는 이런 이 전도학교로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그런 이 헌신된 조장들이 많이 서야 되고요. 이 조장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런 전도학교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학교 우리 조직 안에서 촉진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마찰이 생기는 거죠. 퍼실리테이터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연두교재 13쪽을 보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책임. 다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이 키워드만 본다 한다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도움이 되는 행동에서 첫 번째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돼요. 어떤 자기 조언들이 발표를 했거나 할 때는 늘 거기에 대한 피드백, 관심을 주고 이 부분 참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은혜 받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게 촉진자죠. 뭐 이야기했는데 매뚱매뚱 다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그것도 좀 분위기를 자꾸 띄워주고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역할이에요. 또 개방적인 태도, 늘 이렇게 우리가 열려있는 태도가 돼야만이, 개방적인 태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좀 자유분방해야 돼요. 자유분방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임할 때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가 마음을 깨뜨리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깨뜨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머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별 모임할 때는 유머 한두 개 정도는 좀 이렇게 자기가 들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할게. 이거 재미없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쩍 끼야되지 그냥 의도적으로 하면은 웃지도 않아요. 네, 또 좀 버전이 최신 버전. 옛날, 저거 옛날 얘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터트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할 때 장경문 장모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 아니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경문 장모님의 강의가 어렵다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조장 역할이 뭡니까? 해설해 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걸 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영상 강의 듣고 굉장히 이해되셨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간 데 있었어요? 해서 그 부분은 해소도 해주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요점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조장의 역할은 이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됩니다.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조원들이 공동 성취를 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공동 성취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함께 가자. 낙오자 없이. 근데 그 중에 낙오자가 있어가지고 그만둔다던가 도중에 탈락한다던가 그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공동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정말 훌륭한 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조장은 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람,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change agent란 말을 써요. 변화의 중재자. 항상 변화를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누가 그 이야기를 하네요. 항상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doing yourself, 네 스스로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I can do it, 예 하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도전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결단하게 만들고 나아가도록 하고요. 두려움이 없도록 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건 네 자신을 속이는 일이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자신 가지세요 하면서 자꾸 이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 있을 때는 특별히 서기를 이렇게 세워주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기가 있으면은 참 편리해요. 쭉 그날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메모를 하게 만들고, 그게 안 되면은 조장에도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 참 유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조장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천에서 순장 모임을 하러 왔어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10분 동안 나눔을 하라 그랬어. 근데 한 조장이 혼자서 7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에 5명 그룹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조장하는 사람 역할이 시간이 벌써 7분을 갔으면은 빨리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괴테가 한 말이긴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래 마지막 단추를 잘 낀다.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면은 계속 그렇게 삐끗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대 6대 2 법칙이라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우리 조직 안에는 나하고 똑같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돼 있지만 다른 사실을 항상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수준이나 어느 공동체에 가든 나한테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나한테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 늘 20%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죽어 서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호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우군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팀은 분명히 활성화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6쪽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네.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원래는 회의 기법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 기법으로 회의하는 방법이에요.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창안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가 광고업자예요. 그래서 광고 이런 기획을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회의 기법이야. 회의 기법인데 4대 원칙이 있어요. 회의할 때 첫 번째, 일단은 질보다는 양을 중심으로 한다. 네,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저 그런 아이디어도 일단 뭐 이렇게 다 모아서 쓰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할 때도 정말 아주 좋은 나눔만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좋지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나중에 이렇게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조장이나 누군가가 자꾸 분위기를 무슨 이야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뻥이죠. 내가 볼 땐 그거 아닌데 이렇게 자꾸 브레이킹 걸기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판하지 않는다. 또 자유분방한 분위기라는 것은 좀 개방적이어야 된다. 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주고 좀 유머를 통해서 위트를 통해서 재밌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타인의 의견에 편승한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 그렇군요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편승해서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디어 발상 게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미국의 AT&T가 미국에서 최고의 큰 통신회사예요. 거기에서 요즘에는 이제 겨울철에 모든 케이블이 광 케이블로 해서 지하에 매설 공사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지상으로 다 케이블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은 그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전자 유도 장애가 오거나 그러면은 노이즈가 일어나거나 호름이 생겨요.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가장 이 골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설 작업이야. 송신 케이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브레인스토밍을 했어. 그때 별 이야기가 많이 다 나와서 어떤 사람은 뭐 커다란 막대기로 있잖아요. 묶어서 빗자루를 묶어서 쓸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 산악적으로 어떻게 다 빗자루로 씁니까? 또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비행기 꼬리에다가 빗자루 쪼매가지고 날아가면 된다. 이것도 좀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힌트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면 됩니다. 왜냐면 헬리콥터 프로펠러 압력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방법을 썼어요. 기가 막히게. 헬기 타고 날아갔더니 프로펠러 압력 때문에 싹 날아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방아쇠가 된 것은 뭡니까? 빗자루 쓰면 된다는 아이디어예요. 정말 쓸모없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아이디어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서로가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면은 정말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걸 자꾸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거기서 편승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이라는 말은 두뇌고요. 스토밍이라는 말은 폭풍 우란 뜻이야. 두뇌가 폭풍을 치듯이 일사불란한 그런 다이나믹한 이런 분위기 풍토를 만들면은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전도했던 그런 방법들을, 스킬들을 여러 사람 다양한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법 참 좋았습니다. 예, 정말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나는 지지난주 우리 강사 과정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참여하셨던 25명의 강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이 전도자들이었었어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훌륭하다. 예, 오히려 피드백을 하는 제 자신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 자신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한다는 게 창을 한다는 게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17쪽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라는 말은 행동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법이에요. 이론이에요. 이 에릭 번은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의 제자예요. 예, 이 사람은 TA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강창재 장로님은 장로사관학교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이 TA 이론을 강의한 거였었어요. 예,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릭 번은 거기서 스트로크 이론에서 이런 말을 해. 스트로크이란 말은 충격, 임팩트, 힘을 가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 스트로크는 반응이에요. 반응. 이 사람은 이 스트로크가 참 중요해요.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트로크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주는 거, 악수하고 허그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또 이게 사람의 어떤 윤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스트로크는 크게 3가지 스트로크가 있어요. 첫 번째 스트로크가 파지티브 스트로크예요. 긍정적인 것. 두 번째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 세 번째가 노 스트로크예요. 이게 무반응이에요. 그죠?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무반응. 가장 나쁜 스트로크가 뭘까요? 무반응. 예, 맞아요. 조언들을 꽂아놓은 보리자루 만드는 거. 반응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정말 건강한 조직, 다이나믹한 조직은 어서와, 반가워, 일주일 동안 뭐 했어? 그렇게 서로가 환영해주는, 웰컴해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예요. 갔더니 복장이 꼬락서 이게 뭐야? 벌써 보자마자부터 뭐야? 이렇게 늦게 오고 지각이나 해야 되고 응? 안수집사가 했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온다던가. 이거 굉장히 좀 네거티브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무한한 게 뭡니까? 만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저 사람 완전히 뭐랄까요? 투명인간 취급에.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파지티브 스트로크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에릭번은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3살 남짓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 이불에다 오줌을 싸거나 방바닥에다 똥을 싸서 벽에다 문지르거나 하는 행동을 해요. 평소에 자기들 애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들이 자칫 무지하면은 애를 갖다 막 때려요. 왜 성깔 부리냐? 쪼가는 게. 하면서 애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의 성격 형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하는가?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소아성 퇴행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애가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은 스트로크 헝그리. 스트로크를 받고 싶은 거야. 너무 스트로크에 굶주렸어. 애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동생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동생한테 관심이 다간 거야. 자기한테 왔던 관심이. 애가 동생이 생긴 뒤로부터.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생만 잡고 꼬르륵 깨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일까요? 차라리 맞을 짓을 해서라도 관심을 받겠다. 이게 스트로크 헝그리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를 잡고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삶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저한테 칭찬한 걸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 그냥 뭐 무등생을 타고 가도 야, 그런 사람 다 타는 거야. 무슨 상이?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 잘했다 한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일하게 정말 돌아가실 때가 딱 칭찬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는 말을 참 잘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 말을 했었어요. 너는 말을 참 쉽게 해. 알아듣기 편하게 해. 네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 이렇게 말을 잘했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건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 잘한다겠지. 그럼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참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지. 왜냐면은 말 잘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게 참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잘하면서.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도 했었으면 얼마나 됐을까. 너는 참 뭘 잘 만들어. 아니면은 뭐 너는 참 수학을 잘해. 그렇다면 수학 쪽으로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추종이라는 것은 조장 자신이 전도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됩니다. 전도학교에서 내린 어떤 일정이나 모든 것들을 추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전도학교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학교에서 나갈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한다든지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조장은 항상 전도학교의 방침에 추종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또한 조원들의 의견도 잘 존중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긴장화나 유머 비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조언의 이해와 심화한 거. 이것은 앞에서 했던 분들과 많이 중점이 되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의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 예. 네, 이따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패널 토의를 진행할 강경수 권사님 워밍업 토의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예. 조언의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동물들이 몰려들었고 호랑이가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텅구리 당나귀는 차라리 돌아가라. 토끼 같은 겁쟁이는 싸움을 할 수 없다. 개미는 힘에 약해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만다. 이때 대장 호랑이가 산이 떠나가도록 후령을 내렸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며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을만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조장은 각 조원들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장은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언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며 조언들의 장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조금. 예, 그래도 글자 한 개도 안 틀렸어요. 안경을 썼더라고 더 잘하거든요. 예. 밑에 세 번째 지혜로운 조장은 각 조원들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각기 다른 능력들도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탁월한 리더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하고 비슷한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 이 통하는 사람, 코드 맞는 사람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하고 다르면서도 혹시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조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자원들이 있는가?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언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 22쪽입니다. 항상 우리라고 말하라. 네, 내가 아니라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이익에 초점을 가지도록 해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나한테 이익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는 일을 누가 좋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의 개념이 뭘까요? 네, 섬김. 네, 그렇죠. 서비스. 네,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서비스가 뭐지? 하면은 3차 산업이에요. 서비스가 뭐지? 어떤 친구는 내가 하기 싫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 아주 이렇게 뭐 말을 잘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서비스가 굉장히 진화된 개념으로 써요. 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칼 알브레이트라는 학자예요. 칼 알브레이트. 네, 우리나라도 네, 서비스 제휴주의, 서비스 품질 관리, 보이지 않는 고객, 역 피라미드 조직에서 4권의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칼 알브레이트는 서비스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서비스예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일. 그렇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서비스다. 그 사람의 필요로 한 게 뭔가를 찾아서 채워주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서비스다. 예, 네, 이 서비스, 예, 어원은 서비스에서 나왔던 말이죠. 네, 우리가 노예가 주인한테 수중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발전적으로 최근에 와서 쓰이는 말이 서번트죠. 이게 섬김이죠. 안 그렇습니까? 섬김의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 강사 강의 때 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제가 대전에 있는 KCC라는 회사에 강의를 갔더니 저는 아침 9시부터 강의를 해요. 6시까지 제가 잡혀 있었어. 얼마나 아침 일찍 제가 택시 타고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8시 50분이야. 그래서 그냥 바로 세팅하고 강의를 시작했죠. 첫 강의 딱 1시간 끝내고 나왔더니 교육 담당자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따뜻한 원두커피를 한 잔을 내어갔어요. 나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커피를 한 잔 못 마셨어. 근데 나한테 원두커피를 갖다 줬어.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비스 끝내준다. 왜냐면 내가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커피 갖다 줬으니까 끝내준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기분 좋게 또 다시 2교시 수업을 했어. 끝내고 나왔더니 또 묻는 거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했더니 또 커피를 갖다 줬어. 원두커피를. 근데 별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미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해소됐어. 근데 또 커피를 갖다 줬어. 그러나 성의가 있어서 또 한 잔을 또 먹었죠. 예. 그 또 강의 갔지만 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나 만족도는 그저 그랬어. 예. 세 번째 시간 또 나왔더니 여직원이 또 묻는 거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또 원두커피가 나왔어. 그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래서 난 속을 생각했습니다. 서비스가 형편없네. 자 봐요. 그 여직원은 똑같은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반응은 다 다르게 나왔어. 첫 번째는 만족, 내지는 감동이야. 두 번째는 보통 그저 그랬어. 세 번째는 불만족이야. 왜 그랬을까? 그 여직원의 서비스는 고객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까지 좋았어. 박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좋았어. 근데 그 다음 단계 이야기가 우리는 따뜻한 원두커피, 홍차, 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원한 음료 원하시면은 시원한 생수, 오렌지 주스, 탄산음료, 뭡니까? 사이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초이스한 걸 해줘야 되죠. 그게 진정한 서비스죠. 안 그렇습니까? 뭐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걸 묻지도 않고 조장이 없어 자기가 결정해놓고 다 통보해봐요. 누가 좋아해? 안 그렇습니까? 다 일일이 물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조원들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들 결정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질문하는 게 기술이에요. 예, 답보다도 질문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할 때 꼭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어.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개방적인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답이 벌써 나올 수 있는 게 yes 아니면 no야.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은 몇 번으로 돼 있죠? 네, 이런 것은 닫힌 질문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분 오늘 전문 읽어보셨어요? 예 아니면 노야.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닫힌 질문이야.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을 읽어보시고 느낀 점이 뭡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보통 질문에 있어서 이게 보통 개방적인 열린 질문이에요. 항상 열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조장이 되고 질문에게 항상 yes 아니면 no,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을 설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질문은 항상 의문화법을 써야 돼요. 의문화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문상찬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상찬 장로님이 제 밑에 후배고 다르다 나이 어린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로 이거 좀 복사해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같은 교회에서 내가 선배 장로라고 해서 문장로 이거 복사 좀 해와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문장로 이거 복사해다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사무적인 이야기야. 세 번째, 문장로 이거 좀 복사해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실은 뜻은 세 개 다 똑같은 이야기야. 요청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해와 명령이야. 해다 주십시오. 거기에는 휴먼 터치가 없어. 그냥 아주 드라이해. 이거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시 명령을 하고 요청할 때도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읽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문화법을 써서 우리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경청기술.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능력이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들어주고 또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게 뭐예요? 대답해 주는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말을 해요. ABC 화법, 아니 1, 2, 3 화법이라고 해요. 1, 2, 3 화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는 1분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2분간 듣고 고개를 3번 끄덕여줘라. 그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반응을 더 배로 해주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반응을 자주 해주라. 예, 먼 산 쳐다보지 말고 네, 그렇군요. 이게 반응을 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자기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건희야, 이 봉투는
내가 사후에 꼭 열어봐라. 내가 있을 때는 절대 열면 안 된다. 이건 왜냐면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유언은 아니었죠. 그걸 들고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열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여기에 도대체 뭘까? 경영에 비법이 있나? 아니면 뭐 비자금 목록이 있나? 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열어봤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친필이 들어있었어요. 경청, 싫어합니다. 경청. 잘 들어라. 그게 경영이다. 잘 듣는 것.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듣는 것을 잘 못해요. 자녀들에게도, 순원들에게도, 조원들에게도 잘 들어줄 때 우리가 생산적인 우리가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칭찬 10계명은 쭉 봐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변화 교육을 추구하라. 네, 그 사람이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늘 뭘 칭찬하냐?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 달라진 점을 칭찬해주세요. 이 사람이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 굉장히 달라졌다. 또 이런 부분들을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레벨업 된 거, 레벨업이 된 거. 와, 이거, 야, 저분을 드디어 다 오늘 해보셨군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영향력이 없는 것은 립 서비스겠죠.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이런 칭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하고 레벨이 된 그런 내용들을 하면 좋아요. 시간이 딱 돼서 진도는 딱 끝났습니다. 경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